멕시코도 긴장하는 이유, 한국이 진짜 조 1위를 노리는 이유. 2026 월드컵 A조에서 가장 주목받는 경기가 있다. 바로 한국과 멕시코의 맞대결이다. 대회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멕시코를 조 1위 후보로 꼽았다. 개최국이라는 이점이 있고 월드컵 경험도 풍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별리그 1차전이 끝난 뒤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 한국이 체코를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평가가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단순히 승리만 거둔 것이 아니라 경기 내용까지 좋았다. 한국은 체코를 상대로 중원에서 밀리지 않았고 공격 전개에서도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멕시코 역시 만만한 팀은 아니다. 남아공을 2대0으로 꺾으며 승점 3점을 확보했다. 월드컵 경험도 풍부하다. 멕시코는 오랫동안 꾸준히 월드컵 본선에 진출해왔고 조별리그를 통과하는 능력도 뛰어난 팀으로 평가받는다. 선수들 대부분이 큰 무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압박감이 큰 경기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게다가 이번 대회는 북중미에서 열린다. 멕시코 입장에서는 사실상 홈경기와 비슷한 환경이다. 관중 응원, 기후, 경기장 분위기 모두 익숙하다. 이것은 생각보다 큰 장점이다. 하지만 한국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유럽파 전력이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인범, 황희찬 등 핵심 선수들이 모두 유럽 최고 수준 리그에서 뛰고 있다. 과거 한국 대표팀은 투지와 체력으로 승부하는 이미지가 강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전술 이해도, 압박 능력, 경기 운영까지 많이 발전했다. 특히 이강인과 황인범이 있는 중원은 이번 대표팀의 가장 큰 무기 중 하나다. 멕시코가 강한 압박을 시도하더라도 볼을 지켜내고 경기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승부의 핵심은 중원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황인범과 이강인이 경기 템포를 장악한다면 한국이 원하는 흐름으로 경기를 끌고 갈 수 있다. 반대로 멕시코가 압박으로 한국의 빌드업을 끊어낸다면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다. 손흥민의 역할도 중요하다. 멕시코는 수비 조직력이 좋은 팀이지만 수비 라인이 높아질 경우 뒷공간이 생길 수 있다. 손흥민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런 공간을 공략하는 능력이다. 한 번의 침투만으로도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멕시코 입장에서도 손흥민은 가장 경계해야 할 선수 중 한 명이다. 세트피스도 중요한 변수다. 단기전에서는 세트피스 한 번이 승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 김민재 같은 선수들의 제공권은 한국의 강력한 무기다. 코너킥이나 프리킥 상황에서 득점이 나온다면 경기 양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분위기만 놓고 보면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멕시코는 홈 이점과 경험이 있고 한국은 상승세와 경기력이 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사실상 5대5 승부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체코전 경기력만 놓고 보면 한국이 더 좋은 인상을 남겼다는 의견도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다. 한국은 이미 체코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며 큰 자신감을 얻었다. 선수들도 자신들의 축구가 통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월드컵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된다. 그래서 이제 관심사는 단순히 승점 획득이 아니다. 한국이 멕시코를 꺾는다면 A조 1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리고 조 1위는 토너먼트 대진에서도 큰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 결국 이번 멕시코전은 단순한 조별리그 경기가 아니다. 16강 진출을 넘어 한국이 얼마나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에 가깝다. 체코를 상대로 가능성을 증명한 한국.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과연 한국은 멕시코까지 잡고 A조 정상에 오를 수 있을까? 월드컵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90분이 다가오고 있다. 특히 멕시코는 지난 경기에서 핵심 수비수 세사르 몬테스가 퇴장을 당했다. 월드컵 규정상 다음 경기 출전이 어려워 한국전 결장이 유력하다. 손흥민, 이강인, 오형규를 막아야 할 핵심 선수가 빠진 것이다. 한국은 이 기회를 잘 파고들어 승리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